자, BTS와 그리고 우리 팬덤 아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기 전에 일단 남준 씨한테 한마디 드리자면 트위터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SNS라는 게 어떤 특정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할 말을 이제 쏟아내는 곳인데 특정 의견에 대해서 약간 뭐 흥미로워서 클릭해. 그럼 그거와 관련된 얘기들이 우후죽순 내 피드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트위터 많이 사용합니다. 여론조사 하면서 그리고 컨텐츠 찾으러 다니면서 하는 건데 저는 전제 조건이 아니라 대부분의 팬덤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잘 기다려주고 그리고 뭐랄까 건강하게 덕질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장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 유형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종류가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날에 그런 사람들이 올리는 글을 만약에 클릭을 해. 그러면은 다시 리프레시하면 내 피드가 다 그런 종류의 글로 점령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생각이 들지. 와, 진짜 우리 팬덤 난리 난 것 같은데? 다 떠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거 뭐 여론조사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저는 제가 어제 영어 영상 요 두 개 그 뭐죠? RM 라이브 그리고 특히 이 열애설 관련된 영상 만들면서 이 이미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빙산의 일각처럼 가장 우리 눈에 뜨이는 거는 시끄러운 부류, 목소리를 굉장히 내는 부류, 그리고 그들이 싫은 소리 하고 방탄 변했네. 뭐 예전에 안 그랬는데 왜 우리 마음 몰라주냐. 너네들 제대로 해라.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글을 볼수록 뭔가 다들 그런 것 같다고 착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부류도 꽤 있을 수도 있어요. 꽤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SNS의 이 법칙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아티스트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렛댐이라고 영어 책인데 최근에 한글로도 나왔어요. 제가 이거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은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행동, 생각, 감정을 렛댐하고 그러니까 내버려 두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나의 생각, 행동, 감정에 대해 집중하여서 평화, 행복을 찾고 주도권을 되찾는 기술. 이거 책 추천드립니다. 이게 그 아이돌이 됐던 아니면 아이돌이 덕질하는 팬들이 됐건 특히 SNS에서 남들이 하는 이야기로 상처받고 그리고 진짜 뒤숭숭해지는 분들께 이 책 진짜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사실 그러니까 RM 라이브 어제 제가 영어로 다뤘어요. 통역하고 그리고 해외 아미분들께서 영상을 조회수가 4만이 넘게 찍혔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할 말이 많다는 거죠. 댓글이 1,500개가 찍혔어요. 지금 왜냐면 어제 제가 이 라이브를 통역을 하면서 좀 놀랐던 게 BTS가 굉장히 많은 걸 겪어왔어요. 아미도 겪어왔고 그리고 그 수많은 역풍과 풍파를 겪어내고 살아남았고 위대해졌는데 아직까지도 RM은 이 팬들이 하는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도 영향을 받고 상처를 받는구나. 그런 부분에서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전히 변하지 않은 거지. 그리고 RM도 말했지만 사람은 변합니다. 변하지만 우리가 발전을 하는 게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넥스트 챕터가 있잖아. 다음 장이 있는데 옛날에 BTS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소리 때문에 좀 영향을 받고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 라이브를 켰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제가 30분 정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좀 저도 마음에 좀 답답한 게 많이 있고 어제 사실 새벽에 영상을 찍을까 하다가 그러면 너무 흥분할 것 같아서 30분 정도 얘기하고 더 길게는 제가 다른 컨텐츠 지금 이게 맞아 리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바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 달린 외국분들의 댓글과 그리고 제가 트위터에서 그냥 여기저기 수집한 댓글들이 있어요. 그런 댓글들. 그러니까 제 생각과 동의를 하건 아니든 그러니까 비판을 할 수 있을 만한 포스팅도 있는데 그런 거 읽어보면서 제 생각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일단 전제 조건부터 얘기하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팬들은 잘 기다리고 있다. 자, 그리고 싫은 소리 하는 팬들 중에서는 저는 크게 보면
그러니까 두 가지 부류가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헤이터들, 팬인 척하는 헤이터들. 이 K-팝 돌판이라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K-팝을 오랫동안 파면서 별의별 종류가 많이 있어요. 소위 가면풀이라 하죠. 팬인 척하면서 가면 쓰고 이 판을 어지러운게 만드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실제 팬들도 있다 봐. 또 있다 보고, 그리고 이들 중에서는 네임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네임드가 만약에 장문에 글을 올려. 그러면서 어딨지? 이런 걸 본 것 같은데. 챕터 2가 시작이었을까요? 그게 문제였던 걸까요? 개인 인스타, 개인 활동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들을 접할 때마다 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모습이라 좋아했던 건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직접 확인하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지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잡음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솔직히 이 정도 연차면 하며 스스로 정당한 일이 늘어나고 안일해지는 모습들, 점점 실망스러운 행보들을 보면서 서운하고 피곤했습니다. 목소리 내진 않지만 14년부터 한결같이 옆자리를 지키는 저 같은 팬들도 있으니까요. 컴백이 다가 아닙니다. 투어만이 정답도 아니고요. 그건 여러분이 바라는 방식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방식일 뿐이라고? 얼마나 대단한 컴백을 준비하려고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남아있는 팬들에게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폐가 있는 거지. 아무쪼록 남아있는 팬들에게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미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단 말이에요. 최대한 제가 좀 감정을 컨트롤하겠습니다. K-팝 아이돌 그 어떤 팬덤을 봐도 아미만큼 순도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여러분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정말 다시 없을 겁니다. 지금 팬들이 왜 한 목소리 이렇게 쓴소리 하는지 조금 진지하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자, 여기서 위험성이 들어갑니다. 오케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는 할 수 있어. 특히 내가 몇 년을 들어서 10년 이상을 들여서 좋아했던 아이돌이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하고 다르면은 오케이, 서운할 수도 있다고 봐. 그런데 한 목소리로 그리고 남아있는 팬들에게 잘해주시길 바란다? 이게 이런 종류의 팬들이 여러분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대부분의 팬들은 지금까지 BTS가 한 모습들, 게다가 전역을 하고 심지어 군대에 다니면서도 우후죽순으로 뽑아낸 컨텐츠에 진짜 만족을 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즐기는 팬들이 대다수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서운한 목소리를 SNS에 내고 그걸 퍼뜨리게 하는 사람들이 이 빙산의 최상단에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심스러운 게 해외 팬들은 소위 K-ARMY라 하죠. K-ARMY라 하면서 한국 아미들에게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 부분도 이 영상에서, 이 열애설 관련된 영상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는 있다. K-ARMY들. 그리고 저도 K-ARMY들에 있어서도 대부분은 참을성 있게 존중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컨텐츠를 즐기고 덕질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의미의 K-팝 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사연애라는 단어를 쓰기도 좀 조심스러운데 약간 변했예 하면서 내 입맛에 아이돌을 맞추려는 사람들, 그들도 아미들 중에 있다고 봐요. 물론 아미, 해외 아미들은 뭐 그런 사람들 진짜 팬이 아니냐,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냥 탈덕해라 이런 소리를 하지만 그런 소리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게 지금까지 BTS를 만들어준 팬들 중에서 그들도 한 몫을 했거든. 그리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가장 목소리가 큰 아미들이 또 화력이 세. 그러니까 방탄을 진짜 지켜주고 또 헤이터들에게 맞서 싸워야 할 때 이 사람들이 또 목소리를 크게 내는, 이분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팬이 아니다, 떠나라 하기가 좀 부담스럽긴 해. 부담스럽다 보기에도 조심스럽긴 한 거죠. 그리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해외 분들에게 설명을 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내가 아이돌을 좋아하더라도 그 아이돌을 내 입맛에 맞출 수는 없다. 그리고 아무리 그 조심스럽게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런 글이 상처가 되고 또 저는 폭력이라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폭력이라 봐요. 그냥 왜냐하면 가스라이팅이라 봐. 아미만큼 순도가 없습니다. 남아있는 팬들에게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치 이 사람들이 이 모든 빙산의 전부인 것처럼 대다수는 저는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고 보는데 자, 요거 읽어보겠습니다. 글로벌 아미가 BTS에게 보낸 편지. 요게 밤 사이에 새벽 사이에 떴어요. 이게 어느 분께서 작성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해외 네임드 채널들로 인해서 배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어도 있고 한글로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자고요. 글로벌 아미가 BTS에게 보내는 편지. 우리의 사랑하는 방탄에게 전 세계 곳곳에서 아미인 우리는 이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믿고 사랑하면서 정말 오래 기다려왔어요. 우리가 가장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떨어져 지내는 모습을 보는 건 결코 쉽지 않았지만 다시 일곱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쁨으로 가슴이 벅찹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모든 시간들, 각자의 길과 함께한 길을 모두 걸어 다시 일곱으로 돌아왔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그것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마치 긴 겨울이 끝나고 이제 모두가 같은 따뜻한 자리에 다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25까지 기다릴게, 2025년까지 기다릴게 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우리는 정말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단 한순간도 여러분의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 모든 어려움, 거리, 기다림은 뒤로 지나갔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감사뿐입니다. 여러분의 강함, 진정성, 음악, 아미와의 깊은 연결, 우리를 생각하며 해왔던 모든 행동과 마음들, 그리고 그저 여러분 그 자체로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뿐 아니라 여러분이 겪어온 모든 공개적인 또 개인적인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열심히 버텨왔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춰볼게요. 그러니까 해외 아미들하고 국내 아미들하고 전 차이점이 이거라고 봐요. 방탄을, 그러니까 아티스트를 방탄 그 자체로 존중해 주는 거. 근데 그리고 이것도 스테레오타입이에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이 전제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한국 아미들은 나이스하다. 저 이렇게 믿고 싶어요. 대신에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전통적인 K-pop 팬덤 부류인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 vs 방탄을 내 입맛에 맞추려 하고, 그리고 그 입맛에 안 맞으면 변했다 하고 글 올리기. 그래서 이런 글이 SNS에서 한국어로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해외 아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해외 아미들이 I 아미들이 K army so entitled. 그러니까 entitled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권리가 있다. 특권 의식을 가진. 그러니까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여기는. 방탄이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거 안 주면 싫은 소리 하는, 그렇게 이미지가 잡힌단 말이에요. 물론 국내 아미들은 이거에 대해서 또 해외 아미들한테 서운한 마음이 들겠지. 다 그런 거 아닌데.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도 억울할 수 있어. 왜냐면 모든 사람은 자기를 비판하는 소리 들으면 억울해 하니까. 근데 아무튼 적어도 제가 겪어온 해외 아미분들은 그 방탄이 어떤 컨텐츠를 내놓건 그들 그 자체로 존중을 하고 그거를 이제 즐깁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외 팬들도 그들만의 이 문화가 있고 우리 국내 아미가 생각했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 전제가 들어가죠. 대부분의 팬들, 이게 해외가 됐던 국내가 됐던 저는 나이스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큰 부류 중에서는 해외 아미들만의 좀 특성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솔로 팬 문화,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delusional, 그러니까 약간 좀 자기만의 살상에 빠져 있는 그런 솔로 팬들이나 아니면 또 뭐 shipper라고 하죠. 뭐 이런 뭐라 그래? 이거는 좀 알겠습니다. 그런 건 이제 해외 쪽에서 더 많이 발생을 했다 생각해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런 솔로 팬 문화 그리고 이런 솔로 전쟁 이런 것들이 좀 발전해 왔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각자의 문제가 있고 각자의 장점이 있는 거지. 그런데 국내 스테레오타입은 이거다. 그리고 이게 그 목소리 큰 분들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착이 됐다 이미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갈 길이 멉니다. 좀 다시 읽어볼게요. 이 말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대도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치? 그저 여러분이 이곳에 있고 건강하게 함께 새로운 챕터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속도로 어떤 방향을 선택하든 우리는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안녕은 어떤 스케줄, 컴백, 퍼포먼스보다 항상 더 소중합니다. 여기서 안녕은 아마 well-being으로 일 거예요. 맞네. well-being.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안전하고 응원받고 진심으로 이해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선과 목소리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여러분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그렇지. 이거 말했네. 그 자체로 존중해 주는 거, 사랑해 주는 거. 이게 국내 이런 팬분들에게 좀 필요한 그런 역량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드리지만 벌써 4번째, 5번째 반복하지만 국내 팬분들도 이런 분들이 저는 대다수라고 생각해요. 믿어요. 믿고 싶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나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강조한 것 같다. 이 편지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걸 모든 걸 믿고 신뢰합니다. 아미에게서 어떤 부담도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오직 여러분의 행복과 평온 그리고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년 동안 말과 음악, 웃음, 솔직함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의 아주 작은 일부라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벅차거나 불안한 순간이 있다면 아미를 아무 기대도 두려움도 없는 안전한 곳으로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새로운 챕터로 나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마음들이 조용히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치? 목소리 안 내고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지. 꿈을 이루는 순간에도 불확실한 순간에도 고요한 순간에도 우리는 늘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천천히 가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지켜주세요. 여러분에게 옳다고 느껴지는 길을 따라가세요. 우리는 언제나 여기에서 변함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끝없이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사랑과 변함없는 응원을 담아 당신들의 가장 큰 목소리자 영원한 젊음. 아미. 저는 개인적인 소망이 뭔지 알아요? 소망. 방탄이 오래오래 활동하는 거 그리고 음악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당장 감나라 배나라 하는 분들은 약간 그 황금알 낳는 거위 배 가르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방탄이 실제로 번아웃을 겪었잖아요. 왜 겪었는데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오래오래 활동을 하면서 뭉치고 싶을 때 다시 그룹 활동하고 하면 각자 하고 싶은 음악 솔로 하면서 또 뭉치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 왜냐하면 방탄이 지금까지 내놓은 말들과 음악들과 가사들이 정말 소중한데 그들이 그거를 오래오래 하려면 번아웃이 나오면 안 되고 그리고 각자의 페이스대로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전역한 지 RM 입에서 2025년 하반기를 왜 날렸냐 이런 소리가 나오게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도 있어. 굳이 하려면 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런 말을 방탄 멤버가 라이브에서 거론을 하게끔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영상 초반에서 RMC가 좀 트위터를 좀 줄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라이브 때 그런 소리도 했죠. 주변에 아미들이 계신다. 그래서 그 아미들이 주변에 일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저한테 달려와서 얘기를 하신다. 그 아미들도 RM을 위해서 그러니까 방탄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 근데 조금은 조절할 필요가 있다. 주변에 어떤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나이스하고 잘 기다려주고 있다고 좀 말을 해주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약간 이런 철학이나 심리학적인 그런 팁들도 주고 계시겠지. 있어야지. 소속사가 잘 해주겠지. 해줘야 하고 그런 그 멘탈 케어를.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제 좀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1년 넘게 여러 가지 우리 일을 겪었죠. 그리고 뭐 특히 이제 미니진 일을 겪으면서도 제가 이렇게까지 좀 흥분한 건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가장 무서운 게 내부 총질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BTS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좀 어이없는 얘기를 하는 게 더욱더 상처로 다가오는 거지.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서 팬인 척하는 안티들도 있어. 가면풀 하는 사람들 있다 봐. 근데 실제 팬들도 있으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지. 자, 그리고 영어로 이렇게 했고, 자 이제부터 좀 읽어볼게요. 제가 트위터에서 여기저기서 또 그냥 제 피드에 뜬 거, 특히 RM이 라이브 하기 전후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어딨어? K-ARMYs are the reason why the boys get 50% of the hate. You always get free gifts, concerts, so many things, but instead of doing the bare minimum for them, you complain about everything like the boys owe you something. 그러니까 K-ARMY 너네가 방탄할 때 뭐 맡겨둔 것처럼 너네 항상 그 컴플레인 불평을 한다. 왜냐면 너네는 한국에서 진짜 아주 쉽게 방탄 콘텐츠와 이런 거를 얻어내는데 너네 때문에 거의 절반 이상의 증오를, 혐오를, 악플을 방탄이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 외국 아미가 참다 못해서 이렇게 쏟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걸 여기 포스팅에 대한 답장인 것 같아. 연말에 오지 못할 이유가 뭐임? 단체 라이브 또 줘. 셀카 줘. 주행 연습 브이로그 줘. 아이폰 17 프로로 찍은 흔한 아이돌의 크리스마스 투 찍어줘. 이건 약간 좀 비꼬는 것 같네. 그러니까 해줘, 줘, 커버 해줘, 다 해줘, 쉽게 가자 우리.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좀 비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미가 해외 아미는 이 핀트가 아니라 살짝 좀 오해를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해줘 마인드, 더 줘 마인드, 왜 안 줘 마인드, 참을성이 필요하다. 진짜. 그리고 제가 어제 이 라이브 통화하면서도 리액션 하면서도 말했지만 방탄이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물론 이 방탄 팬덤 아미는 진짜 이게 뭐죠? 층이 두텁고 넓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남성 팬들도 많고 하지만 여성 팬들도 많잖아요. 전 훨씬 많을 거라 봅니다. 군대를 안 겪어보실 거란 말입니다. 근데 솔직히 난 군대 갔다 온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군대 갔다 와서 여러분 저희 진짜 힘들어요. 1년간 좀 쉴게요. 친구들하고도 시간 보내고 가족들하고도 시간 보낼게요. 해도 할 말이 없어. 왜냐면 그리고 그 방탄 멤버들이 라이브 하면서 지금까지 여기저기서 얘기한 거 들어보면 진짜 군대에서 생고생을 했어. 생고생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갔다 오자마자 고봉밥 안 차려준다고 화를 내? 서운해? 나 이게 어이가 없는 거지. 그리고 이게 일반인들도 군대에서 힘든데 방탄은 슈퍼스타 중에서도 슈퍼스타로서 진짜 몇 년을 보내고 군대에서 2등병으로 시작한다는 게 그게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국에서 학교를 다 다니고 그래서 살짝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 군대에서 그렇게 구르고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듣고 상사한테 그러면은 그러니까 위쪽 그 랭크한테 계급 높은 사람들한테 하면은 내가 누구였는지를 까먹어. 내가 나의 인격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까먹게 된단 말이야. 그럼 자존감이 진짜 낮아져요. 이러한 시간을 1년 반 동안 겪었단 말이야, 이 멤버들이. 물론 그 멤버들 중에서는 그 군대 생활이 각자 다 다릅니다. 진짜 힘들었던 사람들도 있고 비교적 건강하게 보낸 사람들도 있고 다 다르죠.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갔다 오면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시간이 진짜 필요해. 그러니까 이게 컨텐츠가 됐던 음악이 되던 춤이 되던 컨텐츠가 되던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이들이 이거를 밥을 잘 짓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있다. 그것도 전력을 다해서. 그런데 2026년 하반기를
왜 날렸냐? 라는 질문을 한다? 이 부분에서 화가 나는 거죠. 이 부분에서 화가 나는 거고. 그리고 또 이 글도 있어요. 좀 이따 읽어볼 건데, 어디 있어? 뭐, 우리가 바라는 건 큰 게 아니야. 그냥 라이브 들어와서 그냥 히히덕 거리고 7명이 들어와서 그룹 라이브 하고 뭐 그냥 가벼운 얘기 하는 거야. 그런 거 하는 사람들도 내가 없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얘네들이 우리를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 우리가 원하는 건 그렇게 뭐 거대한 게 아니야. 그냥 그 라이브 자주 와서 소소한 얘기 해주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여기 있네. 애들이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음. 우리가 원하는 단체 라이브는 퀄리티보다 오디오 시끄럽게 몰리면서 다 같이 와서 빤스게 키고 당근 칼 뒤로 썰고 인형 똥싸기 하고 케이크 손으로 자르고 뚜껑 안 열고 참기름 따르고 말 한마디도 안 하면서 얼굴만 보여주거나 귤 까먹기만 해도 좋은데 이것도 해줘 마인드지. 좀 기다릴 수 있잖아. 그리고 아직까지 이분들이 좀 까먹기 있나 본데 공식 컴백 안 했어. 안 했다고. 컴백하고 나면 방탄이 계속 활동하면서 이 라이브를 할 그 뭐죠? 여유가라기보다 그러니까 시간이 더 많을 겁니다. 투어하면서 중간중간에 할 수도 있지.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 이제 막 전역한 사람이야. 이걸 좀 우리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역한 다음에 그 뭐죠? 민간인으로서의 삶 달콤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이 유일한 민간인 타임이다. 컴백하고 나면 다시 슈퍼스타 모드다. 그러면 좀 이 타이밍이 지금 방탄 인생에서 다시는 안 올 타임이거든. 방탄 인생에서. 그러면 지금 이 시기가 과거하고 다를 수밖에 없지.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못 기다리고 그룹 라이브 해줘. 아니,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 있죠? 방탄이 오래오래 활동하는 거, 음악하는 거. 개인적으로 진짜 음악이 질릴 때까지 어떤 멤버가 그런 얘기 한 거 있죠? 내가 더 이상 할 만한 얘기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음악을 안 하는 게 낫다. 헷갈렸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라고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죽을 때까지 음악을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본인들이 할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은 거의 뭐 몇십 년에 가까운 세월이 남은 건데 이 지금 컴백하기 3개월을 못 참고 해줘 마인드를 한다는 게 저는 여기서 속상한 거지. 같은 팬으로서. 아무리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 우리가 바라는 건 별게 아니야 라고 할지라도 별게 아니면 좀 기다리시면 되지. 그리고 솔직히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방탄이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빅히트 아시잖아요. 컨텐츠 겁나 찐 거. LA에서 음악하면서 고봉밥을 지어줬을 거란 말이야. RM이 말했죠. 우리가 지금 내가 미리 알려주지 못하는 이유. 왜냐? 알려주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LA에서 아마 매 순간마다 카메라를 돌렸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카메라가 이제 제작진도 다 있겠지. 자, 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나서 뭐 어떤 사람들 그러겠지. 하고 나서 찍으면 되잖아.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해야지. 우리는 그런 그룹 라이브가 계속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들은 계속 함께 있잖아. 그리고 방금도 컨텐츠 찍었어. 그런 다음에는 이들도 쉬어야지. 그러니까 좀 우리가 다층적으로 우리만의 시각에서 보지 말고 그들의 시각에서도 좀 볼 필요가 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 그죠? 적어도 저는 이런 말 하는 사람 분들도 최대한 이해하려고 합니다. 서운해 해줘 마인드.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비판할 요소가 많다. 왜냐? 이런 사람들이
방탄이 오래오래 활동하는 거를 방해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내부 총질이라 보기 때문에. 왜냐면 안티드라에게 맞는 뭐 악플? 펀치? 아프지만 날카롭진 않아. 속을 쑤시는 것 같진 않아. 근데 나를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운하다면서 하는 말들은 후벼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팬으로서 좀 화가 납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이게 방금 읽었죠. 라이브로 찾아와서 소통하는 아티스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논쟁거리를 삼는다면 더 이상의 양방향 소통이 아닌 본인 주장이니 가면 됩니다. 즐겁게 하고자 하는 덕질을 혐오로 덮을 필요 없어요. 이미 다른 판에 돌린다면 주저 말고 가세요. 아마 그 판에 가도 결과는 늘 똑같은 혐오겠지만. 그래. 그러니까 심지어 RM이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나 봐요. 그것도 전체를 다 맥락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부분 잘라서. 그렇게 하면 실드 불가하죠. 그러니까 떠나라 하는 것도 제가 뭔데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물을 흐리는 거라면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RM이 얘기하듯이 또 오고 싶으면 다시 와도 되죠. 그리고 저는 어제 RM이 남준 씨가 했던 얘기를 통역하면서 좀 속상했어요. 왜냐면 이런 사람들의 이렇게 그 서운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는 게, 이들에게 대해서 말을 하는 게 나는 그들의 목소리에 좀 권위를 붙여주는 것 같거든. 더해주는 것 같거든. 그게 속상한 거야. 물론 RM이 이렇게 30분 동안 얘기를 한 게 좀 뭐랄까 소용돌이를 불러일으켜서 그거로 인해서도 좋은 이펙트도 그 영향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좀 너무 영향을 받는 게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RM이 방탄이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가세요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그리고 이런 팬들은 그렇게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 팬들도 있다. 참다. 네, 본인 주장이니까. 이거 읽었고, 이런 식의 라이브는 안 하는 게 낫다고요? 팬들 좀 생각해 달라고요? 오늘 라이브를 보고 감상이 고작 그거예요? 안녕히 가세요. 내가 그동안 사람 잘못 봤던 거지 뭐. 그래.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RM이 말했죠. 언제였지? 뭐라 했더라? 어차피 나를 싫어할 사람들은 싫어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나요? 잠깐. 저는 제 방식대로 사랑하겠습니다. 씁니다마는 네? 좀 사랑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 혹은 여러분들이 저랑 저희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라는 게, 저는 사랑의 책 표지보다 그 사랑이라는 책 안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말은 나는 쉽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특히 요즘에는 더 쉬운데 그 내용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난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럼 나는 이 사람이랑 무엇을 하고 싶은 건가 도대체? 난이 또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거는 솔직히 그런 뭐 변했니 속상하니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딥해도 굳이 들으려 하지 않을 것 같거든. 그리고 이런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영상도 그분들은 안 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여러분이란 단어를 적게 쓰는 거죠. 왜냐면 제가 이렇게 이 말하고 싶은 대상은 어차피 이 영상 안 볼 거니까 와주면 땡큐지. 그래서 싫은 소리 한다 그러면 이 댓글에서 좀 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상 안에서 좀 치고받고 싸우게. 근데 RM이 굉장히 평소처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철학적으로 얘기하고 딥하게 얘기해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듣거든. 그리고 그 마인드가 여기서도 등장하죠. 어디지? 싫어할 사람들은 싫어하겠죠. 그래, 저를 싫어할 사람들 싫어하겠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예? 제가 어떻게 얘기해도 싫어할 거잖아요. 어차피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럴 거고, 뭐 그래.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말에 상처를 받았으면
떠났으면 합니다. 그리고 괜히 떠나고 다른 데 붙어가지고 방탄 지능형 안티 되지 말고 판을 흐르지 말고 깨끗하게 그냥 떠난 것도 방법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방탄도 정말 사랑하지만 이 산업 업계 이 K-팝 문화가 진짜 발전했으면 좋겠어. 발전을 하려면 지금 뭐 정부가 지금 국가 산업이라고 육성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도 말했지만 콘서트 홀 짓는 거 그래 좋다 그거야. 그런데 이 판의 문화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게 좀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차원이 됐든 저는 어제 생각난 아이디어가 좀 뭐 교육 프로그램이 됐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이들에게 뭐 초등학생들이 됐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라인 이 커뮤니티 안에서 바른 시민으로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좀 가르치고 공유하고 토론을 하는 그런 활동이 지금 사회에서 필요하지 않나. 아직까지 그런 게 없거든요. 적어도 저는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좀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나 그런 뻘 생각도 했었고요. RM식으로 얘기하자면 개똥 철학이죠. 이거 읽었고 남준이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정리하고 또 정리했을지 내뱉는 말의 무게를 알기에 하지만 마음의 답답함이 말해줘야 할 사랑이 더 크기에 이야기 내내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다시 잠 못 잔다는 말에 나는 더 한번 무너지고 우리 잘 기다려보자 다음 사랑의 책 내용이 궁금하니까 그렇죠? 그들 자체로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건강을 왜냐면 존재해야 건강해야 활동도 하고 그 싫은 소리 뭐 서운하다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좋아하는 라이브도 하고 달려라 방탄도 찍을 수 있을 테니까 달려라 방탄도 찍을 때가 되면 찍겠지. 이들이 얼마 누구보다 고민할 사람들이 방탄 멤버들이잖아. 지금 와서 달려라 방탄 줘 하면은 솔직히 RM이 그런 소리 하는 자칭 팬들에 대한 디스곡을 안 쓴 게 다행이다. 개인적으로 진짜 그렇게 생각해. RPWP도 물론 팬으로서 짐작이 되는 내용도 있고 모르는 내용도 많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RPWP를 좋아하는 이유가 아이돌로서 물론 RM 특히 방탄은 전형적인 아이돌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왔죠. 랩으로서 가사로서. 근데 저는 RPWP를 들으면서 특히 좀 안쓰러우면서도 너무 좋아하는 앨범이에요. 자, 또 뻘소리였고요. 근데 애들 무슨 마음인지 너무 알 것 같음. 달방 기껏 찍어오면 재미가 있네 없네 감이 뒤졌네 어쨌네 말나 나오고 요즘 트렌드 맞춰서 나오려면 그냥 막 찍을 수 없을 거 아님. 더군다나 니네 뭐 갖고 오나 한번 두고 보자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거잖아. 그리고 또 이런 얘기하면 뭐라 하는지 알아?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건 요즘 트렌드에 맞춘 게 아니라 옛날처럼 그냥 소소한 얘기하고 긴 콘텐츠 롱폼 그걸 원하는 거야. 근데 그런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여러분이라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다가 아니라고. 방탄이 지금 체급이 얼마인데 스케일이 얼마인데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커리어를 생각하면. 그리고 방탄이 이제 이 소속사가 RM도 얘기했지만 상장 회사입니다. 그럼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변했다 하지만 변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영어로는 이제 그 evolve 발전입니다. 저는 방탄 멤버들이 RM도 얘기했지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똑같아요 라고 말을 했잖아요. 저는 그 말 일리가 있다 봅니다. 대신에 상황에 맞춰서 발전을 해나가는 거지. 아니 솔직히 지금 방탄 멤버들로서 옛날에 뭐 NO곡 쓰고 그리고 뭐 학교에서 이 억압된 사회 그 학교 시스템을 벗어나고 싶다 그런 얘기 쓸 수는 없잖아. 자기의 이 인생을 반영을 하는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들을 가사에 투영하고 노래를 하는 게 아티스트 아닌가요? 이 시끄러운 목소리 내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건 그거는 꼭두각시지. 아닙니까? 인형 아니에요? 아티스트로서 그들의 페이스를 존중을 하는 게 저는 팬의 좀 도리가 아닌가?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의 철학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요. 소통이 없었다고 느끼는 분들은 얼마나 와야 만족이 되는 것임? 인스스로 뭐 사진도 종종 올려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진짜 매일같이 오는 수준이어야 하는 건지 정말 궁금함. 왔을 때도 이번에 뭐 했다고 알려줘서 난 정말 부족하다는 생각을 나도 안 했기에. 그래. 특히 저는 컨텐츠를 매일마다 만드는 사람으로서 어이가 없는 게 바빠. 방탄 관련된 소식이 떡밥이 너무 많거든. 물론 전체 라이브는 지금 뭐 마지막으로 한 꽤 됐죠.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개인에서 뭐 인스타가 됐던 뭐 모르겠어 뭐 패션쇼가 됐던 아니면 인스타 라이브가 됐던 떡밥이 많잖아. 엄청 쏟아진단 말이야. 그리고 그 얘기 나와서 말하는 게 솔직히 방탄만큼 군백기가 이렇게 고봉밥으로 가득 찬 사례가 전무후무하다.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 어? 멤버들의 앨범과 새로운 음악과 컨텐츠가 이렇게 쏟아진 적이 있었냐고. 그리고 전역하자마자 군복 입은 채로 라이브를 한동안 까먹으셨냐고. 금붕어세요? 이분들은? 여러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존중하고 참을성 있는 분들은 믿어요. 근데 금붕어시냐고. 아니에요? 어딨지? 그래서 저도 여기에 공감을 합니다. 본인의 미성숙함, 멤버들의 성장을 이유로 이제 팀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초반에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앓던 부분을 조금이나마 잠재우고 다독여준 것만으로도 넌 정말 큰 사람이고 방탄의 리더가 너라서 고마워. 남준아, 또 한 번 이끄느라고 힘들겠지만 믿고 기다릴 테니 조금만 힘내자. 초반에 이런 댓글이 있었던 것 같아요. RM이 제일 처음에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너가 고생이 많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너가 고생이 많다. 그런 댓글을 누가 적었나 봐. 그러니까 리더로서. 그러니까 뒷수습하느라 뭐 고생이 많다. 아니면 회사나 방탄 멤버들을 대표해서 대변을 하느라 고생이 많다. 이렇게 말을 했나 봐.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하죠. 나는 누구를 대표할 그런 그 위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다들 머리가 컸고, 그러니까 이게 특정 멤버가 잘못을 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애들이 내 말을 안 들어서 대변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을 나는 한 것도 아니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본질적으로 멤버 한 명 한 명을 존중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RM이 이제 뭔데 애들을 뭐 교육시켜 그런 식으로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 멤버들 비교하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좀 비교하는 문화, 전형적인 한국 문화 바뀌어야 된답니다. 네, 이것도 뭐 어느 정도 스테레오타입은 있겠죠. 근데 제가 해외 문화, 미국 문화를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이 성향을 비교해 봤을 때 비교하는 거 한국이 꽤 셉니다. 그리고 팬으로서 멤버들끼리 비교를 하는 거 저는 최악이라 봐요. 서운할 수 있어도 솔직히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리고 RM이 최근에 논란을 의식해서 한 발언이 몇 차례 있었죠. 아까 그것처럼 나는 이제 더 이상 뭐 예전에 첫 5년은 그랬겠지만 왜냐면 RM이 비교적 다른 멤버들보다 경험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는 다 컸고 다들 슈퍼스타고 다들 할 일 하고 존중해야지.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특정 멤버가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입장에서 서운할 수도 있지. 그런데 그것 또한 그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전체로 보면은 특히 이제 뭐 해외분들을 보자면 이게 왜? Who cares? 누가 상관해? 이런 마인드로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그리고 저는 인터내셔널 아미, 해외 아미들이 국내 아미들을 진짜 싸잡아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니까 국내 아미뿐만 아니라 K-pop 팬덤 자체도 변화하고 있다고 봐요. 옛날에는 연애하고 뭐 그런 거 그냥 금지됐어. 무슨 생각이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마인드였다면 이제는 해도 돼. 근데 들키지 말아라. 그런 마인드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진화한 거지. 엄청 발전했어. 근데 나는 더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바뀌는 문화 발전에 하이브가 소속사로서 일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글로벌화하면서
그러면 국내 아미들은 아니 아미가 아니라 국내 그 케이팝 전형적인 케이팝 팬들은 아쉽겠지. 옛날에 이랬었는데 옛날에 아이돌들은 수줍어했었는데 근데요 세상은 변합니다. 여러분도 변하고요. 저도 변하고 당신도 변하고 모두가 변합니다. 맞춰가야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선조란 말은 안 맞지만 이 판을 처음에 형성했던 그런 그 사람들도 굉장히 리스펙트가 필요하지만 세상이 변했어요. 그래서 팬덤 문화도 바뀔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모두가 함께 논의를 하고 바뀌어야 한다. 언론도 마찬가지야. 한국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언론을 소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키우는 거 별거 아닌 일인데 논란, 이거 논란이다, 이거 논란 되겠는데 이런 문화가 한국에 너무 강하다. 이게 한국이 작은 나라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이 연결된 사회, 모두가 인터넷을 하고 연결된 사회라서 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봐. 저는 이런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이 뭐라 그러죠? 학문적으로 좀 다루길 좋아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많이 바뀐 건 맞지만 더 바뀌어야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딨죠? 5분만 더 합시다. 지금 이 시기에 달려와서 어떻게든 자기 마음 말하겠다고 손 덜덜 떨며 라이브하는 김남준의 모습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 근데 남준이는 이 모든 걸 예상하고 감내하겠다며 개샹 마이웨브 라이브를 켠 게 네가 밀면 넘어질게. 내가 당겨도 넘어오지 않아도 돼. 가사 그 자체여서 그냥 나 눈물만 중중 나. 그러니까 그런 싫은 소리하고 서운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방탄 음악, 방탄 가사는 외울 줄 아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RM이 심지어 말했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라이브가 내 뒤통수를 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할 말 하겠다는 거야. 저는 그런 면에서 리스펙트합니다. 물론 다른 의미에서 속상했지만 그러니까 RM한테 속상했다기보다도 이런 말을 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에 속상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의 목소리에 신경을 쓰고 영향을 받고 잠 못 이룬다는 사실에 대해서 물론 잠을 못 이루는 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걱정이나 뭐 미래에 대한 걱정, 뭐 과거에 대한 후회 이런 것도 한몫을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은 이 말들이 그나마 무뎌지기까지 얼마나 아파야 했을까. 와, 나 속 시원하다. 자기 라이브 할 때 다른 멤버 찾는 거. 김남준 굿. 이거 한국 아미들이 몇 년을 연불 외던 건데. 영어로 굿. 이 말 하는 거 봐. 적당히 좀 해. 남준이가 소통해 주잖아. 그래. 그러니까 그 스테레오타입이 있죠. 해외 팬덤에서도 이상한 그러니까 좀 눈 찌푸려지는 그런 행동이나 이런 게 있죠. 채팅에서 다른 멤버 찾거나 아니면 뭐 대뜸 영어 해달라고 하던가 존중하면 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자체로 존중해주는 거 사랑해주는 거 이게 해외 팬들 중에서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상적인 사회에서는 모두가 이런 마인드셋으로 덕질을 하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겠죠. 이건 뭐 방탄뿐만 아니라 전체 이 팬 문화에 있어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 제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 돌아오지 않더라도 저는 제 방식대로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트 날려주셨죠? 진짜 이렇게 헤비한 얘기를 하면서도 남준 씨만의 모먼트가 있었죠. 그런 초반에 핸드폰 떨어뜨리고 그런 것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런 개구장 미소 짓는 거나 운전면허 떴다고 자랑한다는 거나 그런 얘기들 멤버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이제 애들이 다 30이에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앨범은 거의 되고 있어요. 그래 전통적인 K-pop 덕후 마인드 내 돌을 자식처럼 애처럼 여기는 거. 그러니까 부모들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한국 부모들이 뭐지? like 전통적인 한국 부모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것도 좀 바뀌어야 된다 봐.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분은 이제 그 멤버들이 30이라 하지만 30이 됐던 미성년자가 됐던
인격체로 좀 저는 대해줘야 된다 봅니다. 인격체로 대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줍시다. 이게 저는 가스라이팅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디 계시죠? 서른이에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앨범은 거의 되고 있어요. 되고 있고 연습도 어제도 다 같이 하고 제가 매일매일 올릴 수 없잖아요. RM이 얘기한 거구나. 사진을 연습도 매일매일 하고 있고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제가 그거를 말해서도 안 되고 다만 어쨌든 모두가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방탄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방탄 자신이겠죠.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다음으로 잘 갈 것인가. 근데 이제 저희에 대해서 당연히 변했죠. 저희도 변했고 여러분도 변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막 가타부타 한다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그냥 그래도 다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저희가 계속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러면 진짜 해체, 중단 얘기가 나오게 만들었다는 게 난 너무나 안타까웠다. 그죠? 팀이 중단하는 게 나을까 그런 생각 몇만 번을 해왔죠. 근데 지금 팀을 지속하는 것은 저희가 저희끼리에 대한 사랑이 너무 있고 그 다음에 이 라이브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것들이 다 저희는 노출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악 만드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당연히 완전히 도덕적이지도 않을 거고 뭐 그렇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내가 이렇게 이 모든 건 다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 이겨온 사람들이다. 누구? 방탄도 그렇고 아미도 그렇고 그리고 컴백하고 활동하고 투어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다 풀릴 것이다. 이 얘기 최근에 누가 제이홉이 했었었나?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다 잘 풀렸더라. 콘서트 얘기할 때 했었었나? 월드 투어 얘기할 때? 그럴 거예요. 왜냐면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타이밍이 시기가 방탄 인생에서 다시 안 올 타이밍이고 가장 불안정하고 어찌 보면 가장 불안정하고 가장 애매한 타이밍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수만 가지 고민이 들 수 있어. 걱정이 들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까? 좋아해 주지 당연히. 그리고 사랑해 줄까? 사랑해 주지 당연히. 그런데 지금 이 시기가 팬들을 대면해서 면대면으로 함께 맞닥뜨린 지 오래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느낌 들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컴백하는 순간 이 환호성과 나를 바라봐주는 이 눈빛을 마주하면서 노래하고 랩하고 춤추면서 지금의 이 모든 고통은 씻길 것. 눈 녹듯이 씻길 것. 시라 봅니다. 제 생각일 수도 있죠. 어딨지? 멤버들은 나이도 들어가고 경력도 쌓여가면서 좀 더 성숙하고 멋진 아티스트로 발전해 나가려고 하는데 일부 팬들이 너네 그거 아니라고 멱살 잡고 끌어내리는 것 같음. 아이돌이라는 본질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발전하고 성장하려는 사람을 하던 거나 계속하라며 쳇바퀴 속에 넣어두려는 듯한 느낌. 맞죠? 맞지? 그리고 일단 이거 다 읽어볼게요. 왜냐면 그 전국 이슈도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왜 티를 내?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so what? 아니 그게 그렇게 세상이 무너질 듯한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시면 되죠. 그래서 그런 거 절대 티 안 내려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말하기가 애매하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겠어. 근데 어느 정도는 이런 해외 팬들의 이 시각을 좀 더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 아니 해외에서는 그러니까 좀 이 비교를 하는 것도 좀 애매하긴 한데 거의 뭐 어린애 장난처럼 여길 만한 수준의 것들인데 해외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있죠. 국내에서도 해외 아티스트 덕질하는 분들 꽤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는 진짜 전통적인 한국적인 시각에서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행동을 하면서 잘 하고 음악적으로 잘 하고 그래서 덕질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리고 그들의 시각에서는 어떤 해외 아티스트는 몇 년을
아무 컨텐츠도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 그럼에도 덕질을 한단 말이야. 그거에 비하면 방탄은 진짜 전무후무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해외 팬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그 K-ARMY를 비판하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K-ARMY가 그런 건 아니고 대다수는 나이스하고 참을성 있고 방탄을 그 자체로 사랑해준다고 저는 믿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럴 할 테고. 그리고 다들 좀 잊은 것 같은데 Love Yourself 대장정 투어 돌면서 국내 컴백 활동, BTS 월드 게임 컷신 활동, 촬영, 국내 해외 각종 어워즈 규모 개 크게 준비, 하이브 상정시켜주느라 광고 뺑이 달방 찍고 다큐 찍고 준방주방 라방 켜고 카메라 앞에 살았음. 24시간 중 20시간 넘게 카메라 앞에 살았음. 그래서 코시국에 번아웃 온 거고. 그리고 카메라 지금도 계속 앞에 있을 거야. 우리가 아직 못 봤을 뿐이지. 그러니까 방탄 멤버들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 아니 나 방금 촬영 찍고 지금도 촬영하고 있는데 이런 글이 올라온다고? 아 진짜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가 그 뭐지? 그 돈줄 내준다는 소리 있잖아. 우리가 컨텐츠로 이런 말 하는 팬들 혼줄 내줄게. 그러니까 좀 장난식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 지금 엄청 찍고 있을 텐데. 그 후 휴식기, 군백기를 가지고 나서 다시 우리 세상에 증명해야 하는 시기가 오다 보니 중압감이 있으려 생각함. 그때 어마무시한 컨텐츠 양에 익숙해져서 지금 서운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젊음이랑 뼈 갈아서 소화한 거임. 날 먹으면 다 똑같아짐. 아 그리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나는 오래오래 활동하면 또 다양한 시기가 오겠죠. 또 컨텐츠가 쏟아질 시기가 올 수도 있고. 그래도 우리가 잘하면 다시 우리를 좋아해주겠지. 근데 멤버들은 그때 같지 않아. 심지어 리더인 본인도 그때 완전 똑같나? 그럴 리가. 사람은 다 변하는데. 그래 역시 우린 개쩌는 음악, 개쩌는 퍼포먼스 끼리는데 집중해야 돼. 이제 여기서 아미들과 살짝 핀트가 나가. 여기서도 아미가 우리가 좀 언어를 쓸 때도 몇몇 아미들 이런 이야기를 이런 용어를 쓰는데 좀 익숙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도 일반화의 오류가 있을 수 있죠. 크고 작은 사건들에 떨어져 나갈 인간들은 애진작에 떨어져 나갔고 성적, 음악 중요하긴 한데 그냥 그동안에 너네 너무 보고 싶었고 참고 기다린 시간이 있으니까 이젠 그냥 소소하게 자주 널 접하고 싶으니 그게 충족이 안 된 상태인데 그나마 자주 오던 애가 일이 크게 터지니까 다들 뒤지게 상태된 거. 아니 소소하게 접하고 싶은 것도 지금 중학밤이 그래도 이분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계시네. 그래도 이 시기가 당장 남자로서 1년 반 동안에 군대를 겪어온 사람들이 돌아와서 좀 일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 이 시기인데 카메라 앞에 안 서고 그룹 라이브를 예전 같지 않아도 하더라도 좀 이해해 줄 수는 없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도 뭐 이분은 토로를 하지만 아니 그리고 일이 크게 터진다 그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한국 시각에선 용납이 안 될지 몰라도 귀여운 수준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 소위 말해 병크라고 하는 게 진짜 정국 씨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라이브는 다 없던 일로 되는 거야? 아니 그리고 아닙니다. 보통의 1인분을 사는 사람이 지금 몇이나 될까요? 제 한 몸 건사하면서 살아가는데 생채기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다 같이 둥글게 살아가자 약속하고 살아도 힘든 세상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세상에서 완벽하게 살지 못하는 건 나도 내 아티스트도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팬들의 불안을 온몸을 받아내며 조금만 기다려달라. 쉽게 말도 못 꺼내는 제 가수들을 조금만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아껴주세요. 사랑만 주세요. 이게 맞아? 2 보면서 진하게 힐링하고 온 사이 준이 라이브가 왔었나 봄. 아미 친구들이 하는 말 들어보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봐야 할 것 같아서 심호흡하고 방금 보고 옴. 준이의 걱정, 준이의 마음 이렇게까지 고스란히 진심을 보여주며 우릴 다독여주려는 아미들의 사랑꾼 리더. 우리가 어떻게 널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 동풍이 불든 서풍이 불든 우린 생각보다 전혀 흔들림 없이 여전한 마음으로 사랑을 주고 있다는 걸, 그런 아미들이 훨씬 많다는 걸 준이도 잘 알았으면 좋겠고, 그쵸? 그래서 제가 이 빙산의 일각 이미지를 만들었던 거고,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트위터를 좀 조절하는 게 좋지 않나, 적어도 알고리즘의 원리를 좀 인지하면 좋지 않나,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라이브 보는 내내
김남준 미쳤나봐. 왜 이렇게 잘생겼어? 입술 진짜 섹시해. 아우, 잘생겨서 뭔 말하는지 모르겠으니까 두 번 봐야지. 이러고 앉아있는 아미들도 100만 트럭쯤 있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고. 서로가 서로의 걱정을 지나치게 하는 걸 보니 또 우리만큼 염천 커플이 없겠구나 싶고. 앨범 내기만 하면 아주 그냥 전 세계 곳곳에서 사랑의 만을 외치며 공연장으로 달려갈 아미들이 수두룩 빽빽하니까 이미 돌아선 사람들까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무서운 말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고. 사람마다 감정과 생각이 다르겠지만 표현 방식이 서툴다 못해 선을 모르고 뚫린 입이라고 다 내뱉는 미성숙한 사람들일수록 꽹가리처럼 여기저기서 시끄럽지만 싹 다 무시해줬으면 좋겠고 그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준이의 말처럼 아미 역시 최선을 다해 사랑할 테니 그냥 우리끼리 영수했으면 좋겠다. 가깝고도 먼 방탄소년단 그냥 우리끼리 영원히 행복하자. 농담이나 만약을 가정한다 하더라도 해체나 중단 같은 말은 진짜 하지 말자 준아. 우리도 심장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 단어 하나만 들어도 심장이 그냥 떨어질 것만 같아. 아니 근데 그 말 받아서 데뷔 팬이라는 게 사실이라 본인이 데뷔 팬인데 어쩌고 너 아니랬더니 어쩌고 탈덕 위기 어쩌고 특정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하는 뉘앙스의 글들 써 있는 걸 보고 계정 가입일자 찾아보면 2024년 하반기네. 그러니까 있다니까. 가명풀 하는 사람이 있어. 팬인 척하는 데 있어. 물론 실제 밴드도 있지. 네임드 밴드도 있지. 근데 이 돌판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국가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K-팝이 위대하다, K-팝이 잘 나간다 하는 이 정책 관계자들 사람들이 못 보고 있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이 빙산 밑에 있는 어두운 문화들이 꽤 있습니다. 노이즈 만드는 사람들. 아니 근데 그 말 받아서 데뷔 팬이라는 게 사실이라 한들 네가 데뷔 팬인데 뭐 어쩌라고임. 데뷔 팬이라는 인간이 개꼰대 짓거리 하면서 연예인도 하나의 인격체라는 걸 부정하고 팬이라는 이름 하에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하면서 지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행동하려고 강요하는 게 정상인이 할 짓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러니까 서운한 거 있을 수 있지. 인간이니까 그걸 부정하려는 거 아니야. 대신에 본인들이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가스라이팅 하지 말자 그거지. 그리고 더 이상 그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자기 입맛에 맞는 걸 찾으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요. 다른 팬들과 그리고 심지어 멤버들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주는 선까지 넘어 버리신다면 읽을까요? 이거는 읽어볼까? 시간 좀만 더 해볼까? 커피도 있으니까. 연애설은 사실 진작에 알고 있었음. 이거 뭐야? 근데 이제 30이기도 하고 그래 할 때도 됐지라고 생각했음.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 100번 이해함. 근데 일단 본인이 연예인이잖음. 대중들과 팬들에게 보여주는 직업인데 이걸 너무 느슨하게 생각하는 것 같음. 커플 타도 솔직히 조금 그래. 천년을 사랑할 것도 아니고 세계의 운명적 만남도 아닌데. 그러니까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제가 영상 찍었죠. 제가 영상에서 네이버 기사 댓글 그리고 유튜브 한국 댓글 다 비교해봤거든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그 레딧 그리고 기사 요런 거를 비교해 보니까 해외에서는 커플 타투 갖고 뭐라는 사람도 없어. 근데 국내에서는 라이트 팬이건 팬이건 아니면 대중이건 커플 타투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타투에 대해서 열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뭔 말인지 알겠는데 이거 자체도 우리가 그냥 그 스크린에 보인 강아지 얼굴 3개 그것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는 없나 그런 아쉬움이 드는 거죠. 커플 타투는 아무래도 몸에 그 사람을 새기는 거니까 신중하게 고민하는데 그냥 그 사람은 아니지. 강아지 정확히 말하면 강아지 얼굴 3개지. 과거까지 욕먹는 건 마음이 아프기도 해. 내가 바라는 건 전처럼 팀 활동하면서 재밌는 작품 찍고 또 우리답게 나아가는 거였어.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찾아가서 진지하게 독대라도 해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 독대해서 무슨 말 하려고 하는데.
그냥 아이돌 빠순이들이 저렇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지만 진짜 내 인생은 방탄이라고. 이것도 저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내 인생은 방탄이라고. 이것도 좀 가스라이팅의 한 부분이라 봅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에 상처받을 사람들도 있겠지. 그런데 어쩌라고. 죄송합니다만 10년을 바라면서 어디 가서 누구 좋아해? 이런 질문 들으면 자랑스럽게 방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도 존중해요. 그리고 방탄이 지금까지 유명해지고 위대해진 거에서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온 게 팩트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또 목소리 엄청 잘 내고 싸워준 것도 팩트야. 하지만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떠나세요라는 말을 다른 사람들처럼 쉽게 할 수가 없는 이유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이죠. 해외 팬들도 그렇고 국내 팬들도 그렇고 네가 낫다, 우리가 낫다, 우리가 지금의 방탄을 만들었다 이런 소리 하는 게 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와서는 대신에 상황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거는 인지해야죠. 상황이 어떻게 변했고 업계가 어떻게 변했고 지금 방탄의 위치가 어떻게 변했고 얼마나 변했고 이거를 인지해야지 10년 전에 갇혀 있으면 안 되시죠. 그리고 10년 전의 과거 속에 방탄을 가두려고 해서도 안 될 것이고 영어는 모래성 같은 거고 한결같을 수 없다는 거 알아. 나조차도 변하는데 내가 뭐라고 말을 해. 다음 달 되면 이제 정말 26년이야. 내년 봄 코앞이야. 방탄할 거잖아. 이대로 끝 아니잖아. 특별한 거 안 바래. 그냥 쟤도 정신 빡차리고 활동에 집중해주면 좋겠어. 정신 빡차리고 활동에 집중하지. 아니 이런 말 하시는 당신은 하루 24시간 당신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그러니까 몰라요.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신의 인생을 보면서 어떤 다른 사람들은 당신과 다른 시각으로 싫은 소리 할 수도 있어요. 야, 너 그 시간에 딴 거 해. 마찬가지 아닐까요? 방탄도 인격체예요. 그들의 삶이 있어요. 그리고 정신 빡 차리고 활동에 집중하는 거 본인들이 가장 고민할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더 상처가 된다 봐. 나 데뷔 팬이야. 10년 넘게 활동해 왔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싫은 말, 서운해하는 말, 이런 서운해하는 말,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런 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러한 말들도 지금의 방탄이 되는데 일조를 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에 신경을 쓰고 상처를 받는 것도 매우 방탄다운 일이야. 그리고 그러한 성격을 가진 방탄을 사랑했기 때문에 해외 팬들도 많아진 것이고 그것도 팩트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비판을 하는 대상들도 어느 정도 잘잘못을 100% 따지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남준이에게 오늘도 너의 생각, 너의 감정, 너의 일상의 한 자락을 우리와 나누어 주어서 너무 고마워. 일하고 와서 피곤했을 텐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라이브를 켜야만 했던 그 마음이 바다를 건너 5,000km 떨어진 나에게 전해졌어. 이거는 해외 팬분이신가? 죄송합니다. 덥네요. 옷 좀 벗고. 어떤 아수성들을 보고 읽었던 건지 나를 포함한 내 주변의 아미들은 모두 2026년 봄에 그 언저리쯤 새로운 음악으로 돌아올 너희들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신나게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지. 남준아, 너도 말했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50대 중반인 나도 이 나이에도 실수하고 배우고 그러는 걸. 너희들은 아직 20대 후반, 30대이니 더 많이 실수할 수도,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변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 만약 사람이 말이야 완벽하다면 그건 그 어떤 변화도 성장도 있을 수 없는 움직이지 않는 정물인 거야. 나도 너도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에 늘 변하면서 새로운 색깔로 시간들을 삶을 채색하는 거잖아. 가사 같다. 난 너희가 원하는 정한 타이밍에 원하는 방식으로 너희들이 선택한 음악으로 그렇게 무대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왜 일부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정한 타이밍에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선호하는 음악으로 컴백하라고 소리치는 건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 국내 팬이신가 보구나. 국내가 아니라 한국 팬이신가 보구나. 난 저 SNS라는 5천만이 넘는다는 아미의 바다에 한 방울에 지나지 않지만 적어도 내 주위의 아미들은 내가 SNS에서 만나는 아미들은 나와 같은 마음이야. 그치?
오랜 군백기 끝에 컴백을 준비하는 너희들에게 부담이 없을 수는 없겠지. 그래도 말이야. 세상에 저 많은 아우성들의 볼륨을 낮추고 아니면 가끔은 turn off 해버렸으면 해. 맞아. 제가 영상에서 처음에 말씀드렸지. 트위터 좀 거리 두시는 것도 좋고 알고리즘을 조절을 하시던가 아니면 알고리즘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는 것도 좋고 나는 성인인 아이들의 엄마이기도 한데 그리고 이미 20대와 30대를 지나온 평범한 사람인데 너희들이 셀럽, 세계적으로 유명 아티스트라는 이유로 평범한 그 나이대에 일반인들이 겪을 수 있는 경험들을 하지 못했다는 게 늘 안타까워. 물론 알지. 그게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가라는 걸.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100%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러니 저러니 요구를 할 수 있는 걸까? 왜 자꾸 일부 사람들은 너희도 인간임을 자꾸만 잊고 셀럽이기만을 바라는 건지 난 이해할 수 없어. 너의 한 부분을 퍼내서 늘 우리에게 나누어지는 너이니 나의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를 나도 너에게 나누어 볼게. 난 완벽하려고 내 주위의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몸부림치던 20대, 30대가 있었어. 내가 그나마 그런 몸부림을 줄이고 멈출 수 있게 된 것은 40대 중반이 되어서였지. 그때가 돼서야 난 진짜로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는 걸 깨달았고, 맞아. 그쵸? 그걸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깨닫는 것은 아주 다른 거잖아. 진짜 가슴으로 그걸 인정하게 된 거야. 그렇게 나의 공황도, 불면증도 서서히 줄어들었어. 그런데도 아직도 공황과 불면증이 엄습할 때가 있단다. 그럴 때마다 너무 무섭고 답답해. 그래도 이제는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너무 잘 아니까 젊었을 때 나보단 공황과 불면증을 잘 다루고 있어. 나에겐 내 편이 되어주는 남편과 아이들, 친구들이라는 보호막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책 진짜 추천드립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이 말 와닿네요. 그리고 그 보호막에 남준이, 석진이, 윤기, 호석이, 지민이, 태영이 그리고 정국이도 있어. 오늘 라이브에서도 여러분이 주신 사랑과 그 모든 것에 항상 감사하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네가 말했던 것처럼 나도 너희들이 나에게 준 사랑과 그 모든 것에 항상 감사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아. 내가 너희들 덕분에 치유받고 행복하고 웃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이 기대되고 그랬던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어. 우리 아미들이 너에게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어. 대다수의 내 주변의 아미들은 SNS에 무언가를 남기거나 이야기를 하잖아. 어쩌면 그래서 너희들은 아오성만 읽고 보게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맞아요. 맞아. 이게 그 심리학 용어가 있지 않나? 과학 용어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대다수의 팬덤은 뭐다? 나이스하고 참을성 있고 인격체로 존중해준다. 그리고 이거를 일반 국민으로 펼쳐봐도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댓글을 남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댓글로 표출되는 어떤 의견은 실제 사회적인 여론의 일부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 조작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지. 이게 어떤 그 언론 뭐라 그래? 그러니까 여론 조작을 하려는 사람들도 그거를 노리고 고용을 하는 거고 있다면 아직 완전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것이 진짜 화를 나게 만드는 거고 왜냐면 여론 조작이니까 말 그대로 거대한 가스라이팅이고 그래서 한국 사회가 특히 연예인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것도 이 연예인 분들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단 불행인지 다행인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리고 세상은 생각보다 아름답고 나이스하다는 거를 좀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연예인 분들께서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개똥철학을 말했네요. 어딨지? 하지만 그러니까 대다수의 내 주변의 아미들은 SNS에 무언가를 남기거나 이야기를 하지 않아. 어쩌면 그래서 너희들은 아오성만 읽고 보게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아오성 밖에는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찬 더 큰 소리치지 않는 목소리들이 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소리치지 않는 이 목소리들이 너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인간 김남준, 래퍼 RM, 그 모든 너를 응원하고 보라 해. 추신, PS. 운전면허를 준비 중이구나. 바쁠 텐데 멋지다. 난 운전하는 거 아주 좋아해. 올해 가을에 캐나다 로키 산맥들을 운전하고 등산하고 왔었는데 운전면허가 있을 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아무 때나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닿을 수 없는 곳들을 갈 수 있다는 거거든. 난 소음과 빛에 민감한데 인간 한 명 없는 그런 곳에 갔을 때
갔을 때 마음이 탁 트이는 순간들을 겪거든. 정말 좋아. 너도 운전면허가 있으면 더 많은 행복한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거야. 너무 좋다. 불면증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암막 커튼 말고 만약에 Total Blackout Shade라는 게 있거든. 그게 각각의 창문에 딱 맞게 틀을 커스텀 제작해서 설치되는 블라인드, 수동도 있고 전자동도 있음인데 정말 빛이 1도 안 들어와. 내가 올해 그걸 안방에 설치했는데 정말 짱이야. 정말 신문물 신세계임. 불면증 없는 남편도 훨씬 숙면하게 된다고 매우 흡족해함. 혹시 몰랐다면 참고하라고 남겨. 다시 한번 감사하고 사랑해. 왜냐면 RM이 이번에도 불면증이 도졌다고 얘기를 했죠. 불면증이 가장 좀 괴로운 증상 중에 하나죠. 남준이가 말한 것처럼 멤버들은 각자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감내내고 있는데 정작 그들을 매몰차게 몰아치고 압박하며 그들로 하여금 매번 미안함을 갖게 하는 건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팬이라는 족쇄를 거는 범죄자보다 더 무섭고 치졸한 인간들. 신랄하게 비판하시네요. 저는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팬이라는 족쇄를 거는 범죄자보다 더 무섭고 치졸한 인간들. 결국 김리다 남준이 입에서 저런 식의 말을 들어야 속이 시원한지 자기 아티를 존중하지 않는 팬은 악계랑 별반 차이가 없으며 그들을 찾고 사랑할 자격조차 없다. 또한 제발 그들을 당신의 연인, 남자가 아님을 명심할 것. 덕치를 연애질로 착각하지 말라는 사랑의 방법과 방향이 틀리게 가는 거면 그게 바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임. 그러니 애꿎은 아티에게 화살 돌리지 말고 개인의 아픔은 병원을 찾도록. 김남준 사랑해. 그냥 진짜 이 말이 제일 하고 싶었다. 기다리고 진짜 사랑하는 팬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 라이브를 켰을 때 다른 멤버를 찾지도 않고 한국어만 한다고 다른 나라 언어를 가능하지도 않고 왜 활동 안 하냐고 한기 날렸다며 뭐라 하지 않고 너네를 알고 너네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아니까. 야, 멤버가 저렇게까지 하는데 이리도 마음에 안 들고 저리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탈덕 해 제발 부탁할게. 팬들도 속상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팬들도 과했던 것도 팩트였고 멤버가 저렇게까지 하는데도 남았네. 컴백 기다리는 거 전혀 안 힘든데 너무 기대되고 기다림이 즐거워. 나도 즐기고 있어. 힘드신 분들도 계시겠구나. 생각 못했다. 애들 보통 스케일 아닌 거 알잖아. 완벽주의자들인데 얼마나 멋지게 컴백하고 싶겠어. 너무 이해되는데. 임종까지 BTS 닉네임이십니다. 내 말이 아미 된 7년 동안 조용한 날 하루도 없었다. 당장 망한 것처럼 맨날 시끄러웠지만 망하기는커녕 날아올랐지. 그래서 난 하나도 신경 안 씀. 떠들어봐라. 니들 입만 아프지. 맞아요. 결국은 이겨낼 거고 지금까지 그래왔듯 이길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써주는 곡으로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음악은 만들라고 하면서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는 건 말이 안 되지. 자기 삶이 없는데 어떻게 노래를 만들어. 자기 삶과 경험이 없으면 글도 못 쓰는데 노래도 무슨 수로 만드냐. 맞아요. 제가 이 얘기 RM이 하는 걸로 이 영상 끝내겠습니다. 근데 100번 공감하는 게 진짜 전형적인 1세대부터 한동안 진행됐던 K-팝 모델대로 남이 써주는 곡 노래하고 하면은 그게 맞지. 그러니까 자기 삶이 없어도 가능하지. 근데 특히 BTS는 힙합 베이스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삶을 음악으로 녹여내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면 다채로운 삶을 경험하고 실수도 하고 고통받고 즐기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들을 자기 입맛대로 조종하려고 하면 본인들 입맛대로 음악을 만들게 되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가스라이팅이라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가스라이팅 단어를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아린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 컴백하려고 했는데 못했고 왜 못했는지 이유도 해명 못하게 하니까 답답한 게 많았겠지. 근데 팬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줄 알고 오해하니까 해명한 거잖아. 그런 거 아니라고. 그리고 또 어떤 팬들은 이러면 또 회사 욕을 해. 회사가 RM한테 이렇게 라이브를 하게 말했다. 근데 어차피 그런 방탄 욕을 하든 멤버 욕을 하든 비교를 하든 회사 욕을 하든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남 탓만 해. 자기 자신은 안 돌아볼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좀 저는 안타깝죠. 그러니까 보통 이 돌판에서 회사 욕하는 거는 디폴트긴 해. 그런데 이쯤 됐으면 K-팝이 진짜 나아가려면 팬들도 좀 다층적으로 생각하면서
회사에도 그 회사 다이내믹도 생각하면서 그리고 회사에도 이제 직원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관점도 생각하면서 좀 덕질을 하면 이게 한층 더 다채로운 케이팝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고인물 문화대로 덕질을 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얼마 안 남았어요. 2개 정도 남은 것 같고. 하나구나. 입항 금지요. 구아미. 2. 데뷔팬. 까지라면서 이거 붙이면 뭐 실내 점수 10점 올라가? 너 뭐 돼? 과거 못 잃어, 현재 발 못 비치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미숙한 영혼이면 까질의 인생 낭비하지 말고 네 인생 살아. 그리고 본인 인생을 사는 건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티스트가 됐던 팬이 됐던 그리고 팬이 나이스한 팬이 됐던 뭐 거시기한 팬이 됐던 본인들 삶을 사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 누구를 덕질하던 간에. 자,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저는 대부분의 팬들은 잘 기다리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 아미들은 나이스하다라고 믿고 싶고요. 그리고 필요한 거 방탄을 방탄 그 자체로 존중해주는 거, 사랑해주는 거, 이 마인드셋이 필요하다 보고요. 비단 덕질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방탄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마인드셋이라 보고요. 물론 아티스트가 진짜 잘못된 길을 나아가면은 싫은 소리 하는 것도 진짜 팬이지.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제 채널에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부류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텐데 그 아티스트가 괴상한 길을 걸어가는데도 그냥 막 뭐라 그래 지지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가 우리가 여러 가지 요소를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극단은 다 안 좋다 봐요. 뭐든지. 그리고 제 개인적인 소망, 방탄이 오래오래 활동하는 거, 음악하는 거. 참을성 필요하다. 그리고 제발 특히 군대를 못하신 분들은 군대에서 생고생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를 제발 기억만 하자. 기억만 하고 어찌 보면은 군대가 어떤 곳인지 좀 이해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특히 그냥 뭐 단순히 구르고 뭐 단체 생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슈퍼스타로서 군대 계급의 밑바닥부터 구르면서 싫은 소리 들으면서 1년 반 동안 생활을 해왔다는 게 어떠한 일인지 한번 이해하려고 시도는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시간 필요하다. 이거는 좀 가스라이팅 아닌가? 서로가 서로 이해하는 마음. 고봉밥. 비교하는 문화 바뀌어야 본다. 인격체로 대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줍시다. 그리고 저 생각엔 이 모든 건 다 잘 풀릴 것이다. 지금까지 다 이겨온 사람들이다. 방탄도 그렇고 아미도 그렇고. 그리고 컴백하고 활동하고 소화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다 풀릴 것이다. 지금 이 모든 고통은 눈 녹듯이 씻길 것이라 봅니다. 결국은 너와 당신은 이길 것이다 라고 했던 아미의 말을 RM의 말을 기억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명히 이거 몰라요. 댓글 쓰는 사람 중에 또 전국 얘기하고 뭐 하는 사람이 있겠는데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뭐 그분들의 논리로 아니 핀트 못 잡으시네 키키키키키 내가 비판하는 건 그런 내용이 아니라요. 아니 왜 굳이 그래야만 했냐고 그런 댓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마 보지도 않을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RM의 이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디지? 우리가 우리 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한 거. 좋겠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고 뭐 제가 뭐 하고 싶은 잘 준비해서 보여드릴게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준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열심히 생을 살면서 저희가 저희 인생을 살아야 여러분 저희 인생을 살아야 저희가 노래도 할 수 있고 노래도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아니, 맨날 컨텐츠 해서 카메라 앞에 서는 일만 하고 뒤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인생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에 무슨 향기가 있겠으며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무슨 놀아야 놀고 인생을 살고 한 사람이 인간이 돼야 그래야 좋은 콘텐츠 좋은 콘텐츠 너무 어폐가 있다. 진짜 그래야 조심스럽게 말한다. 안타까.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나눌 수 있어요. 맞아. 그래야 한 사람의 개인성이 보편적으로 닿을 수 있어요. 저희가 믿는 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좀 그러니까 이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저는 결함이 많고 되게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의 이런 우당탕탕함과 여러 가지 것들이 뭔가 저희가 만드는 것에 일조할 거예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뭐 이거를 진짜 RM이 하려는 말을, 남준 씨가 하려는 말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키키키,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말은 연애하고 그 연애 티내는 게 그게 너네가 하는 음악에 일조한다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지, 말이 되는 소리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을 건데, 여러분은 빙선의 일각 중에서 가장 시끄러운 일각이고, 떠나시는 것도 방법이다. 좀 컨텐츠의 마무리가, 이 영상의 마무리가 좀 비관적으로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영상에서 가장 좀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입니다. 진짜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RM이 이때 이 영상에서 한 말이,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비틀고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힙합 사람들은 저는 결함이 많고 되게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보편적으로 닿을 수 있어요. 그래야 향기가 있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있다. 그래야 한 사람의 개인성이 보편적으로 닿을 수 있어요. 저희가 믿는 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좀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아무 인생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에 무슨 향기가 있겠으며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노래에 무슨 향기가 있겠으며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이 부분 곱씹으면서 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몇 분이 보실지, 한국 영상은 보통 조회수가 잘 안 나오죠. 왜냐면 모르겠어요. 이 문화 차이가 있는데, 보통 특히 이제 좀 이런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은 롱폼 컨텐츠, 모르겠어요. 얼마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봐주신 분들 반갑고, 그리고 댓글 남겨주실 때 좀 다채로운 댓글, 외국 분들 댓글은 거의 뭐 에세이를 쓰시는 분들 많습니다. 진짜 길게 쓰시는데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제가 링크 첨부해 드릴게요. 제 구독자분들께서 쓰신 댓글들. 요것도 나중에 제가 여유가 생긴다면 제 해외 구독자분들이 쓴 댓글을 해석하면서 얘기 나누는 한국어 컨텐츠도 재밌겠네요. 아무튼 좋은 하루, 좋은 주말, 좋은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축복합니다. Peace.